저는 30대가 가장 힘들어가지고 30대 때 차 안에서 많이 울고, 제가 30대 때 소원이 뭐였냐면 빨리 40살이 되는 거였어요. 30대는 원래 힘들어요, 여러분. 30대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부터 도대체 키워야 되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자주맘입니다. 30대 중반인데 신경 쓸 게 진짜 너무 많아서 힘이 든데 30대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 제 팔로워분들 중에서 30대 중반의 워킹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30대 중반 너무 힘들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30대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블로그나 인스타를 보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30대가 가장 힘들어가지고 30대 때 차 안에서 많이 울고, 제가 30대 때 소원이 뭐였냐면 빨리 40살이 되는 거였어요. 40살이 됐을 때 그게 기억나요. 아, 내가 드디어 내가 바라던 40대가 됐다. 40대를 기다렸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둘째까지 크면은 저도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40대를 기다렸는데 막상 40대가 되니까 30대 때 힘들어서 이 40대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워킹맘일 때 제 후배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자주맘님 저 결혼할까요? 선배님 저 애기 낳을까요? 이러면 제가 그때 결혼하지 마라. 애기 낳지 마라. 나는 못 모르고 결혼하고 애기 낳았지만 내가 직접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하지 마라,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40대가 돼서 아이들이 좀 크고 시간이 좀 생기니까 지금 제일 잘한 건 아이 낳고 그렇게 힘들게 30대를 보냈던 게 밑거름이 돼서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30대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30대 는 원래 힘들어요, 여러분. 30대 힘든 게 정상입니다. 30대 힘들지 않으면 40대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근데 30대가 힘들어? 그러면 40대는 좀 더 편안한 평행 곡선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30대를 즐길 순 없겠죠. 고통을 즐기려 할 순 없잖아요. 근데 지금의 30대를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30대가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 키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나도 키워야 되죠. 나도 회사에서 이제 커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산도 키워야 되죠? 키워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너무 적은 거죠. 그리고 남들 이렇게 성공하는 거 보거나 아니면 남들 이렇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욕심은 높고 시간은 없고 이러니까 삶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힘든데 30대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부터 도대체 키워야 되냐? 날 키워야 되냐? 아이를 먼저 키워야 되냐? 아니면 자산을 먼저 키워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나부터 키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나를 키우는 게 어떤 방법이 있냐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는 본업을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30대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자산에 투자하려면 일단은 현금 흐름이나 일정 금액의 시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저는 본업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업을 어떻게 키우냐? 저는 이제 20대 때 첫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20대 후반에 이직을 했어요. 몸값을 높여서. 자그마치 20% 연봉을 높여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몸값을 올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하고 남편이 같은 필드에 있었어요. 제약회사 이제 같은 필드에 있었는데 6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직을 하고 퍼포먼스를 잘 내니까 직장 생활하고 거의 6년 차 정도쯤에 저희 남편의 연봉을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렸는데 어떻게 직장인으로 10억을 모을 수 있었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제 연봉을 많이 높였고 둘이 같이 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연봉을 높일 수 있냐, 제가 했던 경험을 좀 나눠보자면, 저는 직장 생활을 16년 했거든요. 남들보다 퍼포먼스를 좀 더 낼 수 있었던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NS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C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어떻게 우리가 365일 일을 열심히 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고, 여름에, 겨울에 또 방학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사이클.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어느 분기에 일을 집중적으로 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분기, 중요한 스타트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분기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사이클 상승 곡선을 만들어 놓고, 여름이 되면 좀 쉬세요. 여름방학이잖아요. 가을 되면 또 퍼포먼스를 내야죠. 수학의 계절이니까 또 가을에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겨울이면 또 겨울방학이 오기 전까지 클로징만 좀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 같은 스피드로 달릴 수는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하면서 이 나만의 사이클 곡선을 만들어 가면서 시간을 배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 N입니다. N은 넘버의 줄임말이에요. 넘버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직장인들은 프로잖아요. 돈을 받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숫자로 나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연초에도 내 목표를 숫자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결과치도 숫자로 증명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S.
스피드예요. 우리가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가 있고 단기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가 주어지죠. 그러면 대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나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섞어서 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제일 먼저 해요. 누구보다 빨리. 그래서 스피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하게 일 처리를 하면 아, 저 사람 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바로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일 처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3가지 사이클에 맞춰서 일을 하고, 그리고 숫자로 보여지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스피드 있게 일 처리를 하시면 남들보다 같은 결과를 만들어도 아, 저 친구 일 잘한다. 저 친구 능력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이력서에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으면 연봉 20% 상향해서 이직할 수 있고요.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안 쓰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내가 일을 잘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제가 CNS를 딱 이렇게 지표들 해가지고 사이클에 맞춰서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정말 남다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신년이잖아요. 모든 회사들이 지금 시무식을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럼 시무식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무식이 어떤 자리냐면 회사의 대표님들부터 임원분들까지도 우리 회사를 1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는 키워드가 다 나오는 자리예요. 그때 사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에 한 해 동안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일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키워드가 각각 부서가 온라인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어질리티, 인테그리티 이러면서 이제 각 해마다 그 키워드가 있거든요. 요즘은 뭐가 키워드인지 모르겠어요. AI 맞춤형 인재, 혁신 이런 거 모든 회사의 신년사가 비슷해요. 왜냐면 제가 직원들한테 신년사도 이제 팀장으로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참고했던 영상이 신세계 회장님이라든지 LG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정말 그 대기업의 대표님의 신년사는 다 유튜브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하고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키워드도 굉장히 비슷해.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보면서 아, 올해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나도 여기에 발맞춰서 CEO 분들하고 같이 온라인 돼서 내가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딱 장착되면 사장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어떤 미팅을 할 때 제가 사용하는 용어와 사장님이 사용하는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워드를 잘 기억했다가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고 싶다 이러면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 어떤 키워드를 자주 사용하시는지 눈여겨봤다가 사장님과 대화할 때 꼭 써보세요.